자, 21년도 세법 개정. 21년도에도 많이 개정돼서 3년이 지나고 18년도에 개정돼서 21년도부터 시행되는 것도 많아졌는데 또 21년도에 개정이 되는 것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법정기부금단체, 지정기부금단체 용어가 사라졌어요. 다 공익법인 공익단체에 통합됐는데 문제는 법정과 지정을 나누는 거는 구분의 실익이 있어요. 왜냐하면 기부금 공제 한도가 달라요. 분명히 구분해야 될 실익이 있어요. 근데 이걸 뭐 누가 생각을 안 하고 삭제한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공시서식 보시면은 기획기부금단체, 니은기부금단체 이렇게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내년부터는 법정은 기존의 법정기부금은 이제 특례기부금으로 부활하고 지정기부금은 일반기부금으로 용어가 다시 이제 또 개정됐어요. 자, 한번 살펴볼게요. 자, 21년도부터 이제 적용되는 거는 추천 신청서가 있는데 이제 아까 얘기했죠. 기존에 이제 신규는 3년, 재지정 5년이라고. 그래서 의무의 이행 준수 서약서 요거도 이제 제출해야 되고 법인 등기부 등본은 원래 냈는데 지금은 안 내도 돼요. 법에서는 안 내도 된다는데 실무에서는 요구하죠. 뭐 공무원분들이 뭐 자기가 발급받아야 되니까 그냥 달라고 하세요. 그래서 그냥 내라고 해요. 행정 편의상. 아니 이분들 뭐 그 많은 기관들 등기부 다 떼려면은 시간 많이 걸릴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거 그냥 발급해서 드려라 그래요. 자, 공익활동 보고서라고 있는데 이게 2020년도 이제 1분기 때는 신규 단체가 이걸 냈거든요. 근데 2021년도죠. 작년 2분기부터는 자, 정정할게요. 2021년도 1분기는 신규 단체만 냈는데 2021년도 이제 2분기부터는 재지정되는 기관들이 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재지정하는 데는 공익활동 보고서라는 걸 내야 돼요. 이거 뭐 특별한 건 아니고 자유양식이고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공익활동을 했는지에 대한 뭐 그런 정보면 돼요. 사진도 괜찮고요. 브로셔도 괜찮고요. 신문기사도 괜찮고요. 우리 공익활동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면 충분해요. 자, 그 다음에 공익법인 의무이행 여부 보고기한이 연장됐어요. 이거 개정하는데 저희 협회가 그래도 의견을 내서 개정이 된 거예요. 자, 이게 왜냐면은 의무이행이 3개월 내야 되는데 이 중에 하나가 공시 의무를 이행했는지에 대한 체크 사항이 있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했죠. 아니 공시는 4월 달까지 이행하는 건데 이걸 3월 달까지 의무 이행하라고 하면은 결국 공시 3월 달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때 국회 그 이원욱 의원실에서 주최한 세미나 가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거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개정해 주셨어요. 4월까지로. 자, 그래서 이거 소급해서 적용했죠. 그 20년도 말부터 20년도 이제 의무 이행 내는 거 21년도에 낼 때 4월 말까지 내면 됐었어요. 소급해서 개정해 주셨어요. 이거는. 자, 의무이행 여부 점검 결과에서 이런 서식인데요. 그냥 지금은 우리 홈택스에서 바로 낼 수 있거든요. 그냥 요게 했다 안 했다 체크해서 내면 돼요. 그러면 이제 세무서에서 일일이 확인하고 연락 와요. 뭐 안 했으면은 뭐 안 했네요 라고 연락이 와요. 근데 좀 이제 좀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잘못 안내하는 경우들이 좀 있었어요. 그 케이스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요게 이제 좀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은 별도로 뭐 지정받은 데들이 없어가지고 이런 데는 이 지정일이 없어요. 만료일도 없고. 법이 존재하는 한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은 계속 그냥 공익법인이에요. 기부금단체고. 별도 지정받을 필요가 없어요. 뭐 굳이 하면 여기는 성골이에요. 성골. 아빠 엄마 다 왕이면 성골이잖아요. 그래서 계급이 달라요. 물론 의무사항도 많죠. 자, 됐고. 자, 추천 기한이 했는데 여러분 기부금단체 추천하는 기한이 법에 명시가 옛날에 없었어요. 우리가 언제까지 주무관청에 서류 내야 되는지 없었고 다만 주무관청이 기재부에 언제까지 서류 내는지에 대한 명문 규정만 있었어요. 그래서 실무에서는 보통 15일 전, 그러니까 보통 주무관청이 1월 말까지 기재부에 제출했거든요. 4월 말. 그러면은 1월 한 15일 정도까지는 서류를 준비해서 내주면은 이제 검토해서 자기들이 제출해 줬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명문 규정이 없다 보니까 21년도 1분기 때는 이게 없어가지고 좀 난감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때 이제 12월 31일까지 2021년도 1분기 때 지정받고 싶으면은 2020년도 12월 31일까지 서류를 내라고 그렇게 안내가 됐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결산서를 못 내요, 그러면.
아니 12월 31일 날 어떻게 결산서를 내요? 그날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죠. 20년도 결산을 어떻게 12월 31일까지 해서 내냐고. 그냥 말일날 결산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모 세무서 공무원께서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국세청에 연락을 해서 이거 좀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그게 따로 안내를 해주셨죠. 좀 행정적으로 그런 좀 착오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뭐 1월 15일까지 세무서에 접수하는 거는 다 좀 받아서 지정기부문화재 추천을 해라 라고 이렇게 지침으로 안내하셨었어요, 그때.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법이 개정된 게 10일까지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1월 10일, 4월 10일, 7월 10일, 10월 10일까지 주무관청, 세무서에, 관할 세무서에 기부금 신청서 내라고 법이 개정됐어요. 자, 그래서 옛날에 주무관청이 할 때는 이 기일을 조금 이제 법이 없으니까 제가 25일에 내서 접수된 데도 옛날에 있긴 했어요. 근데 이제는 짤 없어요. 그냥 무조건 10일까지 내야 돼요. 10일까지 안 내면 다음 분기로 넘어가요. 그래서 기부금 단체 신청하실 때 옛날처럼 널널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날짜 꼭 지키셔야 돼요. 그래서 내년에 1월 달에 올해 이제 지정기부단체 끝나고 내년 1분기 때 여러분 기부금단체 신청하시는 기관들은 있잖아요. 결산을 조금 빨리 하셔야 돼요. 미리 서류 준비하시고 결산 빨리 해서 가결산 자료라도 1월 10일까지 만들어서 내셔야 돼요. 중요한 거예요. 자, 성실공익법인 요건이 변경됐어요. 뭐 성실공익법이 사라졌다는 분도 있는데 그냥 단순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성실공익법에는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냥 용어만 사라졌지 성실공익법이 있어요. 이거 보시면은 자 그냥 말장난이에요. 자 기존에는 자 너희들 주식 10% 받고 싶지? 그러면 성실공익법인 요건 갖춰. 이거고 지금은 야, 무조건 기본 10% 주식 가질 수 있게 해줄게. 대신에 10% 가지려면은 이 요건을 갖춰. 근데 이 요건은 옛날 성실공익법 요건인가 거의 같아요. 기본 10%에 못 갖추면은 이 성실공익법 요건 못 갖추면은 과세할게. 뭐가 달라요? 똑같은 말이에요. 성실공익법 사라지지 않았어요. 다만 요건이 이제 몇 개가 사라지고 4개인가 사라지고 1개가 추가가 됐죠. 자, 그래서 성실공익 요건이 줄었어요. 무용소득 80% 이상은 옛날에도 있었고 자기 내부 거래 금지도 옛날부터 있었고 특수관계인 이사인 취임 금지 뭐 몇 년 전에 큰 재단들이 주식 많이 가진 큰 재단들이 다 요거 때문에 문제가 됐었죠. 정당한 대가 없이 특수관계 법인 광고 홍보 금지 요거 그 다음에 총 출연 대상 가격 1% 상당액 사용 의무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쥐약이에요. 정말 이거 조금 악법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자, 근데 이 요건은 이제 21년도부터 올해부터 적용되는 거고 나머지는 21년도부터 개정 규정으로 적용돼요. 그 전에 있었던 회계감사, 전용계좌, 공시, 뭐 장부 작성 의무 이 4개는 뭐 다 지키는 의무니까 굳이 성실공익법인 요건에 넣지 않겠다라고 해서 요건에서 사라졌어요. 자, 요거 이제 추가됐죠. 요거 제가 사라졌다 그랬죠. 이 요건 추가됐어요. 자, 요거 이제 보면 돼요. 주식 많이 가지신데 아니면은 그냥 이거 그냥 기억 안 하셔도 돼요. 자, 그래서 자 출연재산 가액의 1% 사용 의무가 생겼는데요. 요것도 이제 좀 자세하게 살펴볼 건데 이게 성실공익법 요건 말고 뭐 공시 대상이 되는 법인은 공시 대상 되면 자산 5억 이상, 수익 금액 3억 이상이잖아요. 2021년도부터 원래 적용하셨어야 돼요. 근데 별로 문제되는 법인은 없었을 거예요. 아예 돈 진짜 안 쓰는 법인 말고는 크게 문제되는 데들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어디가 문제 많이 되냐면은 재산은 많은데 수익금이 적은 그런 법인들이 있잖아요. 왜냐면 무수익 뭐 주식 가지고 있는데 배당이 거의 안 나오는 뭐 주식 0.1%도 안 나온 주식 뭐 이런 것들 그런 거 가진 데들은 아마 재원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문제가 됐을 수도 있어요. 자, 1% 사용 의무 이거 한번 살펴볼게요. 자세하게. 자, 출연재산이 있는데 자 이걸 1% 이상 쓰래요. 자, 주식과 정기예금이 있어요. 지금 300이 있고 자 그러면 의무 사용은 1%면은 3이겠죠. 법인 전체 의무 사용률 3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운용소득 알죠? 이자 배당 부동산 임대수익 운용소득 80% 이상도 쓰래요. 올해부터는. 자, 이자가 1.5 배당 1이 있어요. 80% 쓰래요. 의무 사용은 2죠. 자, 이러면은 이 법인의 전체 사용 의무액은 얼마일까요? 3일까요? 2일까요? 5일까요?
왜 3이라 생각하세요? 뭐, 요 중에 큰 금액이에요. 이 중에 큰 금액. 그래서 법인 의무 사용액은 3이에요, 3. 운용소득만 규제하다 보니까 배당이 아예 없고 이런 데들은 돈을 안 쓰는 거예요. 재단은 큰데 돈을 안 써요. 그러니까, 야, 너희들 그렇게 할 거면 뭐하러 공익사업 하냐고. 무슨 재단이 너희들 비상장 주식 보관해주는 금고냐. 1% 이상 좀 써라. 그래서 3이에요, 3. 자, 두 번째 케이스. 주식, 정기예금 해서 아까랑 똑같고, 자, 무료 기숙사가 있어요. 자, 요게 의무 사용 금액은 얼마일까요? 4일까요? 아니면 다른 숫자일까요? 4다. 아니다. 4가 아니에요. 무료 기숙사는 목적사업 재산이고 어차피 수익이 안 나는 재산이잖아요. 여기서 발생하는 거는 수익이 나는 재산 기준으로 1%예요. 그래서 요게 의무사용 정답은 3이에요, 3. 자, 운용소득은 이때 주식 투자랑 뭐 이게 잘 돼서 운용소득이 많이 들어왔어요. 자, 의무사용 비용은 80%니까 8이에요. 자, 이 법인 전체 의무사용 금액은 얼마예요, 그러면? 아까 13 더하기 8에서 11이에요? 아니면 다른 숫자예요? 얼마예요? 아까 뭐라 했어요? 8이에요, 8. 둘 중에 큰 금액. 그냥 큰 금액, 이 취지가 운용소득 금액이 너무 적어서 돈을 안 쓰는 데를 규제하려고 최소한 이만큼 1% 이상 쓰라고 규제한 거기 때문에 운용소득이 넉넉하게 발생한 데는 그 운용소득 80% 쓰면 돼요. 여기서 정답은 8이에요, 8. 2번. 이해하셨죠? 자, 세 번째 사례 분석. 자, 읽어보면은 우리 구분격리를 해요. 목적사업과 수익사업으로. 네? 구분격리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거 지금 국세청이 살펴보고 있어요.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자, 기부금 목적, 이게 손익계산서랑 여기 재무상태표가 있죠. 자, 사용 의무 금액은 여기서 얼마인가? 자, 기준금액이 뭐가 돼야 돼요? 요거예요. 여기 800, 12,000 중에 어떤 금액으로 봐야 돼요? 두 개 합계 금액으로 봐야 돼요? 수익이 발생하는 수익사업 재산만 1,200이에요. 12,000이에요. 순자산. 순자산 12,000. 부채는 내 돈 아니니까 빼고 실제로 내가 가진 거에 1% 쓰라는 거니까 12,000이 기준이고. 자, 근데 공식이 이렇게 돼요. 자산 18,000에 부채와 당기순이익을 빼줘요. 당기순이익은 내년에 써야 되니까 결국 18,000에 당기순이익 500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회계에서. 이 돈은 쓸 거예요, 500은. 뭐 어떤 형태로 이익이 난 게 여기 묻어져 있겠죠. 써야 되니까 요걸 빼줘요. 그래서 11,500의 1%, 의무사용 금액은 115예요. 공식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전 이거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문제가 일단 비상장 주식 가진 데들은 평가 문제가 있고요. 공익사업에 돈도 많이 쓰라고 이 제도 만들었는데 그런 데들은 비상장 주식 평가하는데 몇 천만 원씩 쓰고 있어요. 이거 잘못된 제도인 것 같아요. 이거 좀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어떻게 보면은. 회계사들이나 돈이 벌겠죠, 주식 평가해가지고. 자,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익법인 회계 기준에 따른 재무상태표상 총 자산가액 기준으로 이 금액을 판단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아까 비상장 주식 얘기했는데 케이스를 살펴볼게요. 자, 문제가 뭐냐면 여기 오래된 건물이랑 비상장 주식이 대부분 문제되거든요. 자, 재무상태표상은 역사적 원가로 최초에 취득한 장부가로 기재하고 있을 텐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은 부동산 같으면 공시지가가 계속 올라가겠죠. 자, 100년 전에 어떤 공익법인이 명동의 땅 출연받아가지고 만들어진 그런 데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제가 아는 기관 중에 하나가 한 30년 전에 명동 땅 출연받아서 만든 법인이 하나 있거든요. 근데 명동 땅이 그때 장부가액보다 지금 공시지가가 훨씬 더 높을 거예요. 자, 그런 데들은 장부가가 너무 작게 계상돼 있겠죠. 자, 그래서 공시지가, 이게 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이 4장에 따라 평가한 게 세법에 평가하는 방법인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감정가 아니면은 뭐 매매사례가 아니면은 뭐 공시지가 이런 거거든요. 근데 공시지가 기준으로 생각해 볼게요. 자, 옛날에 출연할 때는 되게 쌌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 올라서
지금 가격의 70%보다 옛날 출연한 가격이 훨씬 낮아요. 지금은 공시지가만 100이야. 근데 옛날에 출연할 때는 10밖에 안 돼요. 너무 작잖아요. 10배가 올랐어. 그래서 100 곱하기 70 하니까 70보다 10이 훨씬 낮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들은 다시 평가라는 거예요. 자, 이 케이스예요. 그래서 장부가보다 평가액이 훨씬 커요. 실제 평가액이. 공시지가, 부동산 공시지가를 할게요. 자, 거기에 70% 해보니까 14,000이에요. 14,000. 14,000보다 10이 훨씬 작죠. 자, 이런 데는 평가액 기준으로 새로 계산하라는 거예요. 자, 비상장 주식도 평가해보니까 만이에요. 근데 옛날에 장부가, 옛날에는 5,000원 주고 샀어요. 70% 7,000원인데 훨씬 작잖아요. 자, 이 빨간색 칠한 금액으로 여기는 평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 금액이 27,000 돼요. 27,000. 자산 33,000에 부채 빼서 27,000. 이게 기준 금액이 돼요. 자, 그래서 단기 순이익 500이면은 그거에서 의무사용 비용이 이렇게 정해집니다. 오래된 부동산, 오래된 주식 갖고 있는 법인들은 유의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개정된 거는 공익법인 의무사용 비용을 상환. 옛날에는 70% 성실이 80%였는데 이제 앞으로 80으로 다 일원화됐어요. 제가 출연재산 의무사용 비율도 이제 위반 시 제재 강화하는 목적으로 1% 이상 쓰는 거 아까 생겼죠. 자, 주식 많이 가진 데는 3% 이상 써야 돼요. 자, 위반 시 제재하는 거 있고, 요거도 이게 21년도부터 적용이에요. 올해부터. 그러니까 주식 많이 가진 데도 연말에 꼭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여러분 재단이 이제 망할 수 있어요. 증여세 가산세 때문에. 모 재단은 증여세 가산세에서 600억 낸 데도 있어요. 600억. 자, 그 다음 특수관계 이사제한 위반 시 가산세 계산 방법이 바뀌었어요. 이게 약간 꼼수가 옛날에 가능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 꼼수를 못하게 바뀌었어요. 자, 옛날에는 경비가 큰 특수관계 이사부터 가산세 부과했는데 이제는 아니죠. 취임 순서에 따라서 가산세를 부과했는데 이제 무시하고 경비 순으로 경비가 큰 이사부터 가산세 부과한대요. 자, 케이스로 살펴볼게요. 자, 옛날에는 이 케이스예요. 붉은 진한색은 특수관계 있는 이사들이고 그 다음에 특수관계 없는 사람들 연한색은 자, 1, 2, 3, 4는 취임 순서예요. 자, 옛날에는 1번 이사가 급여를 받으면은 문제가 없었어요. 왜? 늦게 취임한 특수관계 이사부터 가산세 부과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돈 받으면은 2번 이사는 무급이니까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어요. 반면에 똑같이 한 명 중에 한 명이 돈을 받아도 2번 이사가 돈을 받으면은 문제가 됐어요. 자, 똑같은데 어차피 이 사람 특수관계인이면은 뭐 누가 돈 받든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1번은 위에는 괜찮고 밑에는 안 됐어요. 자, 그래서 바뀐 게 이제 앞으로 이 꼼수 안 된다. 무조건 경비가 큰 이사부터 가산세 부과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누가 돈을 받더라도 특수관계 5명 중에 5분의 1을 초과하는 이사가 있고 돈 받는 사람이 있으면은 가산세예요. 옛날 규정 생각하셔가지고 이런 식의 돈 받으면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